안녕하십니까. 우인사지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용신의 성패 부분에서 식신하고 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식신이나 상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재를 획득하는 그런 오행입니다.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식신이 있어야 조금 밝고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식신은 어떤 기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고 어떤 기운이 들어왔을 때 또 안 좋은가,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신은 내가 뭘 하는 거, 연구하는 거, 내가 또 뭐 성적으로 따지면은 내 편한 대로,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기운입니다. 그 다음에 아랫사람도 되고요. 그래서 식신생재 하는 경우에는 아랫사람 덕이 좋아서 아랫사람 덕으로 재물을 벌 수 있고, 그 다음에 식신이 관을 치면은 또 식신이 안 좋은 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지위 명예를 내던질 수 있는 사람,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식신은 또 덕이 돼서 식신격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. 이 식신은 또 건강에도 해당되고 잘 먹으면 또 건강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식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좀 아픈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실제 식신은 제일 좋은 게 재를 보는 게 제일 좋죠. 정제나 편제나 재물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식신생재 하는 게 제일 좋다. 그 다음에 식신은 또 뭘 보는 게 좋을까요? 식신은 살을 보는 게 좋습니다. 살. 식신제살. 내가 어떤 난제를 해결하는 것, 내 아랫사람 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, 이런 식신제사를 하면은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수단이나 수완이 좋아서 어떤 어려운 난제가 와도 충분히 해결을 합니다. 식신제살이 있는 사람들은. 그 다음에 식신은 또 비견하고 겁재를 만나도 좋죠. 식신은 길신이니까 길신을 생해주는 기운이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비견하고 겁재가 들어와도 좋죠. 내 식신이 살아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식신이 들어와도 좋습니다. 식신이 들어와도 좋습니다. 길신이니까 식신이 들어와도 좋습니다. 요것이 좋다,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건데, 그러면 식신격에는 뭐가 안 좋을까요? 식신은 제일 안 좋은 게 관을 보는 겁니다. 관. 내가 내 게으름, 내 나태함으로, 내 아랫사람 잘못으로 내가 지위를 잃어버렸다,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관입니다. 관. 정관이 제일 안 좋죠. 정관이. 식신이 관을 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? 식신은 인을 보는 게 안 좋습니다. 내 하는 일이 막히는 거니까. 그래서 요 인을 봐도 안 좋습니다. 요 인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식신격에 인이 들어오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고 불면증, 잠이 안 옵니다. 이런 사람들은. 그 다음에 식신격에 인이 들어와서 치면은, 식신은 남 베풀고 이렇게 하는 기운이 식신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인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
그 남 밥그릇을 엎어먹는 어떤 편인 도식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남 주둔 사람이 갑작스레 그 남의 밥그릇을 뺏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. 식신격에 인이 들어오면 그 정도로 나빠져요. 식신격의 원 국에서 옆에 그 편인이 있으면은 그 편인 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체나 이런 뭐 어떤 경매나 이런 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. 남의 그 어려움, 남의 뭐 그런 것을 자기가 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니까. 그 다음에 그 식신격에 또 안 좋은 것은 상관이 들어와도 안 좋죠. 상관이 들어와도 식신격의 격이 떨어지는 거죠. 우리가 월지가 식신인데 상관이 투출되면은 그 상관보다 더 상관짓을 많이 하는 거죠. 더 괴팍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을 어기고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죠. 그래서 식신격에서는 재를 만나는 게 좋고 살을 보는 것도 좋고 비견겁재를 만나는 것도 좋고 식신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정관이나 인이나 상관을 만나면 폐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. 우리가 간목일간이 이렇게 되면 천간도 식신이고 지지도 식신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럴 때 운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 좋을까요? 이거죠, 결국은. 내가 뭐 옆에 어떤 기운이 있는 거는 차치하고더라도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올 때 이 그 명주는 발복을 하나요?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지에서는 재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. 그러면은 진토나 그 다음에 술토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살이 들어오는 것도 좋죠. 그 신금이 들어오는 것도 좋겠죠. 그리고 비견겁재, 이 인이나 묘목이 들어오는 것도 좋겠죠. 그 다음에 식신에 식신이 들으니까 사화도 좋겠죠. 이런 글자가 들어올 때 요 식신격은 좋습니다. 그리고 천간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우리가 들어오는 글자가 10글자죠. 보면은 갑을, 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. 어차피 천간에는 10글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갑을, 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.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식신격에서는 어떤 글자가 들어오는 게 좋으냐? 간목 좋죠. 식신을 생하니까 간목 좋고 을목도 좋고 식신에 식신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좋고요. 근데 정화는 상관이 들어오니까 식상 혼잡돼서 안 좋죠. 그 다음에 기토, 무토, 기토가 들어오면 화생토에서 제일 좋죠. 재가 들어오니까.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오는 것은 살이 들어오니까 좋죠. 근데 신금이 들어오면 폐가 나죠. 식신이 정관을 받으니까 병신합해가지고 폐가 나고 그 다음에 식신격에 그 인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폐가 나죠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. 지지는 요 기운이 들어올 때 좋고 다른 기운이 들어올 때 안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해서 왜냐면은 천간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기 때문에 요것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천간에서도 좋은 기운, 지지에도 동시에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발복이 크고요. 지지는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천간은
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밖에 드러내는 거는 별 볼일 없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, 천간은 좋은데 지지는 안 좋은 기운이 들었을 때는 겉으로는 모양나게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는 빈 껍데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발복이 될 때는 천간도 좋고 지지도 좋은 기운이 동시에 들어와야 그 발복이 크게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천간과 지지 기운이 항상 같이 좋은 기운, 같이 나쁜 기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따로따로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들이. 그게 이제 사주간명의 기법이에요. 지지는 좋은데 왜 천간이 나쁘지? 왜 지지는 나쁜데 천간은 좋지?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천간이 좋으면은 명암은 뭐 그럴듯하지만 지지가 나쁘면 실속이 없고, 지지가 좋은데 명암이 없으면 저 사람 내세울 건 없지만 속 알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천간도 좋고 지지도 좋다 그러면 저 사람 모양도 제대로 나지만 실제도 엄청난 뭐 부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운에서 이게 대운이 될 수도 있고 세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기운이 내 용신하고 대조해 봐서 그것이 생하느냐 도움이 되느냐, 그것이 내 좋은 기운을 극하느냐. 만일에 이게 길신이 아니고 흉신일 경우는 극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게 좋지요. 흉신은 극해야 되니까. 내 용신이라고 그걸 다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. 내 용신이 길신일 경우에는 길신을 살리는 거고, 내 용신이 상관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상관을 제어하는 거, 그런 기운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다음번 상관할 때 이걸 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텐데, 그런 식으로 대조를 해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상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. 오행의 그 음양만 다를 경우에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. 이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. 상관은. 그러니까 어떤 그 식신하고 상관의 큰 차이는 그 좋은 역할을 할 때 서로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. 근데 식신은 꾸준함, 그 다음에 상관은 어떤 순간적인 기발함, 재치, 아이디어. 약간 여기는 곰탱이 스타일이고 여기는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거죠.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. 그래서 식상이 혼잡된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. 어쨌든 이 상관이 용신일 경우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게 좋은가? 똑같이 상관도 재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. 상관생재하는 거니까 내 아이디어나 내 아랫사람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상관은 재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상관은 역시 살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. 상관 제사라니까 내 어떤 재치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것, 그래서 상관이 살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 비견하고 겁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. 왜냐하면 흉신이 살아나니까. 흉신은 뭐라고 그랬죠? 극을 해야 된다 그랬죠. 그래서 여기서 비견겁재는 좋은 게 아닙니다. 대신 여기서 안 좋은 인이 상관에서는 좋습니다. 그래서 요 인이 좋습니다. 인이. 왜냐하면 흉신을 제어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. 인우는 상관을 제어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보면은 인이 식신을 치죠.
인이 상관을 치죠. 그래서 식신을 칠 때는 내 하는 일이 막히지만 상관을 칠 때는 내 경거망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관 폐인 해가지고 상관이 인을 쳤다. 이것 즉 뭐냐면은 내 아이디어를 글로 승화시켰다. 내 아이디어를 학문으로 승화시켰다 해가지고 상관 폐인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재와 살과 인이 상관격에는 제일 좋습니다. 상관은 상관을 만나면 안 좋겠죠. 상관짓을 더 하니까.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역시나 상관은 이건 좋은 거고요. 정관을 만나면 안 되겠죠. 정관을 만나면은 상관, 견관, 위합액단. 상관이 정관을 만나면은 100가지의 해로운 일이 생긴다.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정관은 바르고 공명정대하고 올바르고 품이고 그런 건데 상관이 그걸 치니까. 근데 현대 사회에서 상관이 관을 칠 경우에는 좀 파격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 같은 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. 그래서 화가나 작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상관경관되면서 전혀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작품을 만들어서 히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일단 패를 봅니다. 그 다음에 상관이 비견겁제를 만나면 상관이 커지기 때문에 비견겁제도 안 좋죠. 흉신을 극해야 되는데 흉신을 옆에서 너 더 그런 짓을 해라. 그러니까 주위 동료들하고 합해서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꼴이 되는 거죠. 비견겁제가 들어와서 상관을 생각한다는 것은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관이 있는데 비견겁제가 들어오면은 친구들하고 노느냐고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 좋은 게 상관이 상관을 보는 것도 안 좋죠. 상관이 상관을 보면 상관짓을 더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상관격에는 이런 식으로 재와 살과 인을 봤을 때가 좋고 정관, 비견, 겁재, 상관 보는 거는 안 좋다.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아까처럼 그걸 보려면은 이런 경우에는 상관격에 상관이 투출된 거죠. 이게 보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격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상관의 그 술토하고 그 다음에 진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수기운을 보는 건 좋죠. 자수나 해수 이런 기운이 들어오는 거는 왜냐면은 상관격의 재를 보니까 상관생재 그 다음에 상관격의 살을 보니까 사유합금 해가지고 이 그 살을 꼼짝 못하게 상관이 잡은 케이스죠. 그 다음에 인이 들어와서 인이 내 상관을 극하니까 좋고 해수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는 승이 되는 거고요. 그 외에 비견, 정관, 비견, 겁재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거는 승이 아니죠. 만일에 여기서 그 신금이 들어왔다 이러면 패가 되는 거죠. 정관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비견이 겁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가 다 들어오면
패가 되고요. 또 사화에 사화가 들어오는 것도 패가 되는 겁니다. 이건 패가 되고요. 요거는 승이 되는 겁니다. 아까 위에서도 보면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천간에 10가지 기운이 항상 들어올 거 아닙니까? 여기서도 보면은 그 상관에 그 간목 을목이 뜨면 상관이 살아나니까 패죠. 그 다음에 상관에 상관이 들어오니까 패죠. 그 다음에 상관에 식신이 들어온 것도 패죠. 그러니까 상관격에는 여기 식신이 들어와도 좋지를 않습니다. 이것도. 그 다음에 상관에 재가 들어오면 승이죠. 상관에 그 정관이 들어오면 패지요. 상관에 살이 들어오는 거는 승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승이고 상관을 제어하니까 인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만일에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땐 천간은 천간끼리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대조해봐서 성패를 이렇게 가누는 겁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. 나중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옆에 어떤 기운들이 있는지 그 기운까지 대조해 보는 것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사주 감명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감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식신하고 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재와 그 다음에 관살, 그 다음에 인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